결국은 그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신체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신청해 놓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신체 감정을 청구한 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넉놓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의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감정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단횡단 갑자기 차량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랐죠. 그 지역의 제한 속도는 70km였는데 새벽 3시였습니다. 차량 속도는 93km,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물론 보행자 역시 무단히 횡단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지만 속도 위반 차량과 이제 충격을 당하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컸잖아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다행히도 피해자라고 할게요. 피해자분 사망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미만성 뇌축색 손상으로 인해 중증 뇌 증후군이 생겼고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인지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정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치료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그러니까 더 이상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없어진 시점부터 이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요.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해서 신체 감정을 받으면서 인지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 신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는 합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보험사 입장에서 워낙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도 크고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본인들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할 때는 결국은 그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신체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신청해 놓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체 감정을 청구한 쪽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의사가 충분히 이 사람의 상태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병력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감정을 해야지만 나중에 불필요하게 이 사람의 기왕증이 잡힌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넉놓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의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감정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하다는 표현 해야 돼도 될까요? 아니면 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신체 감정을 신청하면서 뭔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신체 감정을 해야 될 과목도 올바르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한 부분도 여태까지 그 주치의가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서 감정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학적 지식,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이제 스태프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역시 이런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학적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법인 이제 법무법인 LKS 오픈한 지 저희가 이제 2년이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전 법인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한 800여 건 넘게 하시면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팀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런 신체 감정이나 이런 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적인 기반을 갖춘 팀을 구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적인 사건, 손해배상 사건, 형사 사건 이렇게 다 같이 했었는데 이제 새로 오픈을 하면서는 제가 이제 형사 사건에 좀 주력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사연을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을 하실 만한 분인데, 이경란 변호사라고, 이분이 본인이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간대성 근경련이라는 난치성 질환을 이제 얻게 되셨어요. 중상해를 입으시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본인께서 직접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수행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신체 감정을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그 감정을 준비해보기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이제 스스로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로스쿨을 진학을 했고 지금 이제 변호사가 돼서 저희랑 함께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기루 변호사님 이제 교통사고 사건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실이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떤 이제 의학적 쟁점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신 이경남 변호사까지 모셔가지고 앞으로는 민사 손해배상 역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 사건을 맡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교통사고 콘텐츠를 할 때 이경남 변호사님도 같이 출연하셔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됐어요. 다행히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완전한 사지마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한 사지마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 기간 동안은 간병인이 그냥 완전히 피로하고 그다음에 퇴원 이후에는 가족들의 간병을 받으셨는데 당시에도 1.5인을 간병인 1.5인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 간병인 1.5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한 명의 간병인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5인이라는 것은 12시간. 12시간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렇죠. 거죠. 2인은 16시간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시간은 0.5인이 되겠죠. 그래서 재판부는 불완전 사지마비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입원했던 기간에는 간병인 1인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퇴원 이후에는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만 간병인이 8시간까지 필요 없다 하여 0.5인 4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단횡단의 과실을 50% 정도 잡았어요. 야간에. 물론 이제 운전자의 과속도 있었지만 무단횡단이라는 것이 또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5대5의 과실이 잡혔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간병비와 그 다음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일실소득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과실비율 5대5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손해배상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속도를 너무 내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보행자 역시 신호를 잘 지키셔야죠. 그러면 야간에는 이렇게 과속을 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갑자기 생각이 나네. 최근에 제 친한 지인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가족들을 최근의 일인 거죠? 네, 제 가족들을 조문해 보니 정말 너무 황망하게 그지없고요. 뭐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야간에 차량들이 빨리 다닌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